근데 그거를 또 혼자 하다 보면 항상 의지가 부족해.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안 하는 거지 뭐. 미루면 안 해 내가 볼 때는. 갤러리정님 임장지도 만드는 법 팁. 얘가 요런 것들은 제가 옛날에 스터디할 때 빡시게 한번 갈고 들이니까 알아서 잘 만들어 오시던데. 꾸릉님이 "스터디를 해 주세요." 오케이.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일단 만나야 돼.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조를 짜서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도 좋아요. 스터디가 방식이 좀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혼자 하는 방식이 있고요. 조별, 조 한 3 명, 4 명, 5 명 너무 많으면 또 이게 싸워. 조별 스터디를 제가 리딩을 좀 많이 해 봤는데 보니까 성인들이 개성이 강한 분들이 갑자기 만나서 조별로 활동하다 보니까 딱 싸우더라고. "야 뭐 나이 먹고 싸웁니까?"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장 지도라기보다는 시세 지도. 출력을 해서 단지를 몇 개 탁탁탁 출력을 해서 그 단지별로 시세 파악을 진짜 제대로 제가 시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진짜 스터디 하신 분들 보면 막 A4 용지를 뭐 한 열 대 장 이렇게 붙여 가지고 정말 이렇게 크게 막 만들어서 거기다 시세 쫙 적어 가지고 일단 그거를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가 네이버 지도 보거나 네이버 부동산으로 한번 쓱 축소하고 확대해서 한번 여기 한번 보고 저기 한번 보고 물론 요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제일 편한데 온라인으로 그냥 한번 클릭 한번 싹 하고 뭐 끝나는 거하고 내가 출력을 해서 내가 직접 손으로 적는 거하고 이게 기억되는 게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내가 한번 지도를 한번 싹 해서 조원들하고 먼저 시대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 직접 조원들하고 현장 가서 부동산 소장님하고 얘기를 듣고 활동을 하면 기억이 정말 오래 남거든요. 거기다가 시대 파악을 쫙 해 보니까 이 지역, 요 지역, 한 지역에서도 아까 제가 지금 분양권 상태에 있는 단지들 지금 이렇게 열 몇 개가 보이죠? 열 몇 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으로 세대수하고 뭐 입주되는 연도하고 월 적고 84 타입에는 지금 대충 매매가가 P가 분양가가 얼마고 P가 얼마 이렇게 지금 매물 개수가 몇 개 정도 나와 있고 요렇게 싹 제가 적게 하거든요. 타입별로, 평형대별로. 그렇게 샥샥샥 적으면 일단은 이 입지별로 단지별로 분양가가 싸다 비싸다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클릭해서 보는 거하고 내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제가 클릭을 해서 조사해서 적어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기억력이 엄청 오래가고 이거 딱 조사해 보니까 그나마 여기 입지 대비해서 대구역 분양가 대비해서 좀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하면 조원들하고 현장을 가 보는 거예요. 가서 뭐 분양 모델하우스도 가 보고 근처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한테도 한번 가서 얘기를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조원들하고 또 뭐 미팅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정석 플레이거든요. 부동산은 진짜 이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지역 먼저 마스터하고 그다음 범위를 좀 더 넓히고 또 이 도시가 어느 정도 내가 눈에 들어오면 어디 다른 도시로 울산, 포항, 부산 이런 식으로 전라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권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냥 손으로 이 손품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직접 내가 조사를 해서 '와 분양가랑 이거 가격이 정말 싸다.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면 실패할 확률도 낮고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이 낮은 거지. 근데 실패해서 물리면 평생 그 단지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 평생 기억합니다, 평생. 그렇게 평생 기억할 단지들을 전국의 모든 도시별로 한두 개씩 다 이렇게 제가 딱딱딱 박아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어느 지역에 무슨 동에 뭐 이렇게만 말만 딱 나오면 그냥 머릿속에 지도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도가 펼쳐지고 시대들이 가격대들이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가 들으면 '아 이건 싸다. 비싸다.' 물론 한 지역에서만 비교하는 것도 이게 싸다 비싸다가 나오겠지만 이제는 뭐 비슷한 레벨에 있는 도시들끼리 분양가하고 입지하고 내가 이런 걸 착착착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아 얘는 야 정말 싸다. 비싸다. 얘는 약간 애매한데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뭐 얘기했던 뭐 꾸릉님, 갤러리정님 임장지도, 시대지도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똑같아.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하느냐 진짜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나는 이걸 가지고 무조건 여기서 사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투자하신 분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마늘곰님, 아람님, 꾸릉님, 갤러리정님, 스터디 한번 네. 스터디도 한번 저기 서울이든 대구든 요렇게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성 마늘. 옛날에 우리 처음에 17 년도 6월 달이었나 7월 달이었나 모임했었을 때 의성 마늘 통닭을 사 오셨거든.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같이 그때 광주 갔죠, 광주. 17 년도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광주 송정. 예 그때 광주 송정 가서 광주 송정 저기 뭐죠? 떡갈비 먹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몰라 이런 게 기억이 나. 그냥 어떤 그때 누구랑 뭐 했다. 누구랑 어디 가서 어디에 맛있는 거 먹었다. 그때 상담할 때 어떤 아파트 사서 그때 얼마 정도 샀다. 이것들이 그냥 물론 내가 뭐 100%다 기억하는 건 아닌데 뭔가 임팩트가 있었던 분들을 그런 기억들이 그냥 촥 스쳐 지나가요 저는. 이게 저만의 약간 이게 장점인지 모르겠는데 스터디하면 또 진짜 영혼을 또 갈아 넣겠다. 지금 분위기에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투자 후보지를 세팅을 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죠. 어쨌든 올해 말이랑 내년 초쯤에 뭔가 정책이 또 바뀔 거지 않습니까? 당장 11월 달쯤에는 서울 경기도권의 뭔가 지금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하고 요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연초에 올해 연말에 취득세 중과를 풀어주면 제일 좋겠지만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연초 되면 내년 5월 달 한시적으로 유예를 했던 양도세 중과 요거에 대해서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종료할 것인가 요 부분이 지금 정책적으로 제일 큰 이슈고 그다음 남은 게 뭡니까? 취득세 중과 이걸 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또 뭐 있죠? 또 중요한 거 대출 규제는 모르겠어요. 대출 규제를 지금 풀려면 일단은 DSR 규제를 당장 바로 없던 걸로 하고 그걸 규제를 완화시키기가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약간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말고 DSR 규제를 지금 당장 풀기에는 저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또 남은 거 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재산세 요거는 어쨌든 올해 9월 달쯤에 주택 개수에 따라서 종부세율이 바뀌었던 게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종부세율을 높이고 낮추고 요 부분이 지금 걸려 있는 게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푸는 거 그리고 대출 규제 푸는 거 그리고 양도세 중과 다시 유예를 계속 연장할 것인가 그만할 것인가 그리고 대출 규제 푸는 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큰 거는 요거거든요. 그리고 짜잘한 것들은 뭐 분양가 상한제부터 해서 분양가 상한제도 손 본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 1기 신도시 재건축 뭐 특별법 뭐 고런 것들은 뭐 알아서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들이 하락폭이 올해 말은 어차피 비수기니까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할 것인가? 당장은 바로 상승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책적인 얘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런 것들 가지고 내가 시나리오를 그려 보면서 향후에 이런 것들 뭐 취득세가 풀리면 내가 뭘 어떤 걸 사야 되겠다. 뭐 종부세가 어느 정도 좀 풀리면 내가 어떤 거 어느 도시에 어떤 물건들을 내가 살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뭐 '그쪽은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내가 좀 보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제대로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하고 시대 파악을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른 강사분들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거의 뭐 서울 위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방들은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고 그죠. 크게 정책 하나하나 모든 걸 가지고 다 이거를 풀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을 솔직히 저는 좀 못 봤거든요. 그냥 서울 위주로만 얘기를 하시지. 일단은 제가 궁금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고 논리적으로 전국을 다 대상으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 도시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알려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제라고 다 100% 맞겠습니까? 100% 맞을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뭐 맞든 틀리든 시나리오를 그려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혼자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거죠. 과거에는 또 어떻게 됐느냐 요런 것들도 한번 공부를 또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그거를 또 혼자 하다 보면 항상 의지가 부족해.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안 하는 거지 뭐. 미루면 안 해 내가 볼 때는. 강제적으로 저는 혼자 개인적인 스터디도 나쁘지 않지만 조별로 하는 스터디는 이게 뭐가 좋냐면 조원들끼리 뭔가 경쟁 한 조, 1 조, 2 조, 3조 조별로도 경쟁을 좋아하거든요. 경쟁 플러스 게으르고 하기 싫은 것들을 다른 조원들이 분위기를 막 끌어올려 가지고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